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까지 그리는 걸 했습니다. 이 삼각형의 꼭지점, 그 다음에 이 밑변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이렇게 수평으로, 라인, 이렇게 수평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이제 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 오른쪽 부분은 아직 정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정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77mm 옵셋 되어 있거든요. 옵셋 77mm 이렇게요. 그러면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이렇게 선 정리가 됩니다. 여기 뾰족한 부분 보이시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갑니다. 라인 수평으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빗면인데 요만큼 나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싹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카피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 있죠? 얘를 이렇게 복제하면 됩니다. 트림, 네. 요게 우측면입니다. 여기에 뭘 뺐냐면 은선을 뺐어요. 은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은선은 자,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로드, 히든. 자, 이렇게요. 은선 처리되면 이렇게 된 모습이 우측면도입니다. 거꾸로 얘를 거꾸로 빼가셔야 돼요. 거꾸로 빼고 이 사선 두 개를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으로 복제를 하시면 우측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이 위에 보시면 이 바닥 부분 있죠? 이 바닥 부분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그냥 옵셋 하셔도 돼요. 이게 30mm 옵셋한 내용이죠? 자, 옵셋 30mm. 자, 옵셋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요 면,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한 면이 바로 여기에요. 요 삼각형 면. 즉,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양을 어떻게 찾냐면 바로 등고선처럼 찾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과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등고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라인, 자, 이렇게 끝까지 올리시면 교차점 하나 나오죠? 카피, 그리고 꼭지점을 이렇게 갖다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게 바닥면인 겁니다. 위에서 보면 바닥면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오른쪽은 조금 달라요. 여기를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등고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끌고 가야 돼요. 라인, 여기를 끌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카피. 자, 이렇게요. 그러면 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없어요. 어딨냐면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이 꼭지점인 거죠. 그래서 선을 정리하자면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비로소 여기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바닥 부분이에요. 여기 코너 있죠. 여기 점들 있죠. 여기가 바닥 부분에 구부러진 점입니다. 이 점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요. 이 구석진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를
위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비로소 정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은선 처리합니다.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위쪽에 있는 요 구석 코너점 있죠? 그게 여기입니다. 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윗부분. 다시 말하면 여기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네, 다 그려진 겁니다. 그러면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치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수평 치수. 자, 이렇게 갈까요? 수평에 대한 치수 하나. 그 다음에 연속 치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치수를 넣으려니까. 어떤 문제냐면 문자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치수 변수입니다. 축척에 맞춰서 문자의 크기를 키우든가 문자의 색상을 바꾸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치수 변수라고 합니다. 명령어로는 디멘전 스타일, dim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dim 스타일. 네, 이게 치수 유형입니다. 치수 유형을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이 여러 개가 떠요. 기본적으로 ISO25가 기본입니다. 얘를 모디파이 하거나 아니면 얘를 바탕으로 뉴해서 복제해서 쓰거나. 자, 모디파이. 탭이 있습니다. 라인 탭. 선의 모양에 대해서입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 즉, 요만큼은 치수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아래쪽은 치수 보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심볼. 화살촉의 모양과 크기. 화살촉의 모양과 크기.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센터 마크.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텍스트,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 그 다음 치수 유형 바꾸기. 그 다음 텍스트 컬러. 치수 문자의 색상 바꾸기. 그 다음 위치 맞추기. 그 다음에 정렬하는 방식 맞추기. 여기는 다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피트. 피트는 특별히 다른 건 필요 없지만 얘는 무조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 유즈 오버롤 스케일, 즉 축척에 맞추어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의 크기가 이 크기만큼 다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4라고 썼어요. 그러면 치수 문자가 볼까요? 2.5죠. 네, 그러면 치수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2.5 곱하기 4, 즉 10mm로 나오게 됩니다. 화살촉의 크기요? 여기 보시면 2.5로 돼 있죠? 10mm로 나옵니다. 아, 여기구나. 즉 유즈 오버롤 스케일, 여기다 축척 값을 넣어주면 모든 치수 값이 지금 여기 넣어준 축척 값만큼 다 바뀌게 돼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된 치수, 주치수라고 합니다.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치수라고 합니다. 그럼 주치수하고 보조치수로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린 도면이 그냥 국내에서만 쓰여지면 괜찮아요. 얼터네이트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한 게 예를 들어서 영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기본 단위가 뭘까요? 인치일까요? 밀리미터일까요? 밀리미터, 그렇죠. 인치겠죠. 우리는 밀리미터니까 그냥 밀리미터로 설계를 하는데
영국은 인치란 말이죠. 그럼 단위가 안 맞겠죠. 그래서 얼터네이트, 즉 대체할 만한 단위, 대체할 만한 치수 기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톨러런스, 치수 공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수 공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멘전 라인입니다. 라인 탭에 디멘전 라인이에요. 자, 여기서는 딱히 바꿀 건 없는데 요거 하나만 바꾸실 수 있으면 돼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이거 베이스 라인의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프레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서프레스라는 값이요, 여기도 있어요. 치수선에도 그리고 치수 보조선에도 있는데, 이거 서프레스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지 않고 다른 데서 써요. 자, 볼까요? 우리가 간혹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치수 기입을 할 때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을 억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이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서프레스입니다. 서프레스,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바로 컨트롤 1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디멘전 라인 1, 2가 있고요. 익스텐션 라인 1,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치수선. 자, 오프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나? 반쪽이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오프 하시면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치수 명령어는 늘 얘랑 같이 써야 됩니다. 함께 써야 돼요. 자, 다시 또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라인 보시면 여기서 직접 써버리면 모든 치수가 다 억제돼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과 옵셋 프롬 오리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잘 조절해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선이 삐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얘입니다. 익스텐션,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비하인드, 뒤로, 익스텐드, 연장하기.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옵셋 하는 거리. 바로 이 두 개의 값입니다. 다시 볼까요?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바로 요 값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바로 요 값이에요. 자, 제가 간격을 띄워보죠. 3mm, 얘는 2mm. 그러면 조금씩 다 커지겠죠. 이렇게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조금 더 많이 나왔겠죠. 자, 또 볼까요? 자, 디멘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즉 뭐냐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건 언제 쓰냐면 주로 건축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렉탱글, 자, 렉탱글 30,30 카피, 다시 한번 카피하고요. 카피, 어레이 4개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계 쪽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건축 쪽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건축 방식을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을 긋고요. 어떤 걸로 갈까요? 네, 라인. 여기다 선을 하나 다시 긋습니다. 자, 그 다음 카피, 어레이 8개. 그 다음 그리고 컨티뉴. 이렇게 넣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요, 건물에 대해서 치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픽셀 랭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제가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여기가 보조선의 길이입니다. 10mm. 자, 라이너. 선의 길이가 고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컨티뉴. 어떤가요? 위에보다 아래쪽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버렸죠.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칼라를 종종 사용합니다. 칼라요. 라인 타입이나 라인 웨이트는 안 써요. 라인 타입이나 라인 웨이트는 다 안 쓰는데 종종 칼라는 바꿉니다. 치수선의 색상, 치수 보조선의 색상. 자,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보통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넣어놓고 뭘 바꾸냐면 치수 문자를 바꿉니다. 치수 문자의 색상을 바꾸는데 그래도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심볼 앤 에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화살촉이 그러니까 두 개예요. 퍼스트하고 세컨하고. 자, 보시면은요, 화살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아까 빨간색으로 바꿔놔가지고. 자, 다시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죠. 보시면 첫 번째 것을 바꾸면 세컨드도 바뀝니다. 자, 오케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이때 세컨을 바꾸면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퍼스트와 세컨이 별도로 다녀요. 자, 두 개가 따로따로 됐죠? 자, 이렇게 하다가 뭐 퍼스트든 세컨이든 두 개를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지금 2.5인데 제가 1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화살촉의 크기만 커진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센터 마크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중심선 마킹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큰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텍스트입니다. 문자죠. 자, 문자의 유형을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로 들어가서 해당 텍스트 스타일을 내가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컬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텍스트 컬러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텍스트 헤이트, 문자의 크기입니다. 제가 역시 10으로 놔봤습니다. 자, 문자만 색상이 바뀌고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작업하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해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을 쓰고 그 다음 문자만 초록색을 씁니다. 그러면 눈에 잘 띄어요. 명도값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자, 다음 밑에 보시면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씁니다. 보시면 똑같이 컨트롤 1키 눌러서 텍스트 항목으로 찾아갑니다. 텍스트 항목에 가면은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이라고 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값이 뭐냐면은 여기 사이 간격이에요.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이 간격을 조절하는 게 텍스트 옵셋입니다. 자, 이 값을 제가 5로 줬습니다. 그럼 높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 값을 마이너스 1로 주면은요,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갑니다. 프레임이 돌아가요. 바로 요게 문자 주변으로 프레임 돌리기입니다. 요거는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치수에 이렇게 이렇게 텍스트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치수를 혹은 나머지를 파악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네, 지금부터 보실 내용들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버티컬 요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항목 제일 중요합니다. 호리젠탈하고 뭐 뷰 디렉션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버티컬이라는 요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제가 치수를 새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아니다.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그 다음 20 트림 그 다음 자, 앵글 첫 번째 그 다음 컨티뉴 자, 보시면 치수 기입이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좀 특이한 거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죠. 위로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문자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나요? 왼쪽으로 가 있죠. 맞습니까? 치수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있죠.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쓰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왼손잡이가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지는 거죠. 치수는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선 왼쪽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사선으로 그리면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멘전 스타일을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버티컬이라는 건 치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치수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해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게 버티컬이에요. 그래서 어버브가 뭐냐면 치수선 위에 문자를 두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 그러면 중간에 넣어주세요. 치수선 중간에 주세요.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빌로우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또 두 가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래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내보낸 거죠. 네,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지스인 거죠. 지스는 일본 공업 규격. 한국은 KS는 어버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모디파이. 그 다음엔 텍스트 얼라인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리젠탈로 놓으면 문자가 전부 다 수평으로 됩니다. 이렇게요. 아까는 어땠나요? 기울어진 부분에 문자도 같이 기울어졌었죠. 그런데 호리젠탈로 놓으면 무조건 문자가 수평이 돼 버립니다. 이거는 잘 쓰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좋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align with dimension line, 즉 치수선과 나란하게 쓰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ISO 스탠다드입니다. ISO 스탠다드를 쓰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반지름 제가 10을 줬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주죠. 보이시나요? 수평으로 들어가죠. 다시 보겠습니다. 반지름 10, 디멘전, 모디파이, 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라디어스. 어떻게 되나요? 일자로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CAT 2급 시험에서는요,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꺾어져야 됩니다. KS는 이게 옳아요. KS는 이게 옳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꺾어서 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근데 두 가지 다 쓰기도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피트 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트 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여기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f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f가 만약이란 뜻이잖아요. 만약에 isn't enough room, enough는 충분하다란 뜻이고, isn't enough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란 뜻이 됩니다. 그 room이라는 얘기는 방이란 뜻이죠. 장소란 뜻입니다. room to place, 즉 장소란 뜻이고요. both 두 개 다, text and arrow, 문자와 화살촉이 inside dim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다시 말하면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문자와 화살촉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보조선 안에,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와 화살표가 다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로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즉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either text or arrow, either란 얘기는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문자나 화살표 어느 하나를 먼저 빼겠습니다. 누가요? CAD가요. CAD가 알아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베스트 핏. 베스트가 최고란 뜻이죠. 네, 베스트 핏. 자, 이렇게 놓으면 뭐가 먼저 밖으로 빠져요? 화살촉이 먼저 밖으로 빠집니다. 문자와 화살표가 있는데 뭐가 먼저 나가요? 화살표가 먼저 바깥으로 빠지는 거고, 텍스트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자가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 both text and arrow 그러면 그냥 아예 군말 없이 두 개 다 빼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맨 마지막 항목을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always, 항상, keep, 유지하겠습니다. 텍스트를 between 어디 사이에 extension line, 보조선 사이에 문자를 항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 써야 돼요. 사실은 얘 써야 돼요. KS에서는요, 치수 보조선 사이에 항상 문자를
위치 시키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지못하면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서프레스 에로,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는 얘기죠. 화살촉을 억제하면 만약에 they doesn't fit inside the extension line, 보조선 사이에 화살표를 넣지 못한다면 서프레스, 억제하겠습니다. 화살표를 빼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항목은 별도입니다. 이 항목은 별도예요. 만약에 얘를 체크하면 화살표가 안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묶어서 써야 됩니다. when, 어느 언제 때란 뜻이죠. 텍스트, 문자가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in 들어가 있지 않다면 무슨 얘기냐면 문자가 보조선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beside the dimension line, 즉 보조선, 아니 치수선, beside, 좌우로, 치수선 좌우로 빼겠습니다. over dimension line, dimension line 위에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쓰겠습니다. 얘 쓰셔야 돼요.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얘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without reader는 지시선을 빼고란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arrow, arrow로 놓고 쓰시면 돼요. 보통은 either 텍스트 그대로 놓고 쓰는데 때때로는 arrow를 놓고 쓰셔야 됩니다. 왜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클, 반지름 20, 라디어스, 다이어미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치수 기입 방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중심선 끝까지 안 들어가요. 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도 들어가다 말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치수 기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요, 중심선에서부터 끝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지름은 이렇게 원의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KS에서 원하는 거예요. KS에서 아예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넣는 거 아닙니다. 치수 기입 이렇게 넣으면 그 사람은 KS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설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안 배운 사람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에로우로 놓으셔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설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옵션이 되는 거죠. 자, 공간을 부족할 때, 여기 공간을 부족할 때, 보시면 좌우로 스스로 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빼는 방법이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보조선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문자가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걸 두 번째 보조선으로 빼는데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이거 때때로 오버 디멘전 라인 쓸 때가 있습니다. 오버 디멘전 라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거 그림 모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모드로 문자를 붙잡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써요. 문자를 지시선과 함께 빼버립니다. 자, 디멘전이요. 모디파이. 자, 어넌테이티브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스케일링 포 디멘전, 이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든지 혹은
화살촉의 크기 혹은 문자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한 축척만큼 키우면 안 돼요. 여기서 키우시면 안 돼요. 어디서 키우냐면 바로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야 자동으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값이 축척값이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다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치수를 넣을 건데 어떻게 돼요? 너무 글자가 작죠? 맞습니까? 글자가 너무 작은 거 맞습니까? 왜냐면 얘는 1대 2도면이거든요. 1대 2도면이니까 문자랑 다 2배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바로 여기가 숫자 2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축척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커진 거 맞습니까? 커진 거 맞죠? 2배 커진 겁니다. 자, 나머지 그 다음 continue 그 다음 다시 line 그 다음 베이스라인. 자, 이거 저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선의 길이를 픽스 시켜놨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티뉴어스로 치수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베이스 라인으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가 똑같아진 거 맞습니까? 네, 일종의 요령이 되는 거죠. 라이너.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앵귤러. 다시 앵귤러. 네, 이러면 치수 기입이 끝났죠. 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타이틀 만들기예요. 요 타이틀 만들기 문자 쓸 때 한번 해봤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서클 이런 색 레이어를 바꾸고 서클 반지름 8 라인 쿼드란트에서 100mm 옵셋 8mm 옵셋 3에 2.5 네, 6mm 텍스트 (6mm) 그리고 여기는 탑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시 얘는 2.5mm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라이트 스케일 2분의 1 근데 크기가 2배 커야 되는 거죠. 스케일 2배 이렇게 2배 커져야 되는 거죠. 라인 카피 다시 카피
자, 얘는 프론트. 얘는 라이트.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2배. 자, 이동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다시 위치를 잘 정렬해서 다시 잘 맞춰 보세요. 안에 쏙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과제물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심선들을 이렇게 전부 다 바깥으로 빼셔야 됩니다. 중심선들을 다 바깥으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디멘전 스케일도 맞추셔야 돼요. 보시면, 자, 모디파이, 얘는 지울까요?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라이너, 베이스 라인은 7mm, 나머지는 건들 거 없고, 여기도 건들 거 없고, 텍스트 역시 건들 거 없고. 자, 문자의 색상만 제가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스탠다드에서는 굴림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 PT에서 80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에서 치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딤이라고 했고, 이 치수는 제가 빨강색으로 줬습니다. 다시 디멘전 하나 안 한 게 있죠. 바로 픽셀 랭스 10mm. 지금 보면 7mm, 10mm 이렇게 줬죠. 뭐만 바꾼 거예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라이너 하나 그리고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엔터 치고 시작점 클릭해주고 끝나는 점. 다시 마찬가지로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볼까요? 라이너 하나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치수선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첫 번째 것에서 다시 지정해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그 다음 베이스 라인으로. 자, 위치는 다시 잘 잡아주면 되겠죠. 어떤가요? 치수 기입 금방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자, 얘도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